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을 한꺼풀 벗겨놓으면 약한 부분, 흠집난 부분, 모난 부분, 병든 부분을 누구나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속속들이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삶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정신과 의사 노릇을 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연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마음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마음은 언제나 허기진 사람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트라우마를 겪고도 꿋꿋이 살아내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같은 양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구나. 그리고 하늘이 자신에게 정해준 고통의 몫을 사는 동안 반드시 다 겪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다 겪고 나면 죽음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자신의 고통이 유일하게 자기만 지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을 정신과 치료에서는 보편성이라고 부릅니다. 심리적 문제나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중간에 있는 치료자가 그 과정을 조율해 나가는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두 번쯤 보았을 겁니다. 이것이 치료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도 집단으로 모여서 상담을 하는 과정이 사람들의 내면에서 보편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은 다른 사람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의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거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삐뚤어진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15분 라디오 그 19번째 이야기, 저는 DJ 수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당신이라는 안정제, 김병수 씨와 김동영 씨가 쓰신 책에서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땡땡 총량의 법칙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봤던 게 지랄 총량의 법칙이었는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써야 하는 지랄에 다 부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20대 때 꽉 눌러놓으면은 40, 50대 혹은 60대에서 그거를 다 풀지 못해서 한이 맺혀서 밖으로 놔두는 일이 많다는 그런 글을 처음 읽고 되게 독특한 법칙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되게 여러 가지 법칙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알게 된 건 또라이 열정의 법칙이었나?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었나? 어쨌든 어느 집단에 가나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단엔 없는데? 우리 단체 너무 좋아서 우리 단체엔 또라이가 없어. 그러면 또라이가 그 본인이라는 그런 법칙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단 상담을 하는 장면을 저는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처음에는 그 방법을 딱 봤을 때 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여유가 없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을 묶어서 상담을 해봐야 더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통점, 유대감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 저는 요새 되게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개강 준비를 하는 건지. 옛날엔 진짜 한 4시, 5시 때 자가지고 2, 3시에 일어났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늦어도 1시엔 자서 11시쯤에는 꼭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더 늦게 잤지만 여튼 오프닝이 오늘따라 안 읽혀서 되게 여러 번 읽었네요. 그래서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오늘의 저스터 10미니츠는요. 곧 3월이고 개강하는 새내기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혹은 새내기 때의 추억, 잊고 싶은 기억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제가 사연 주제를 정했었는데 사연이 왔어요. 볼까요? 좋을 때다 라고 한마디 해주셨어요. 저도 이 말 참 많이 들었는데 20살 때.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언니 오빠들이 유독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동생은 친동생 하나밖에 없었고 막 친척 오빠 언니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미 아기를 낳아서 제가 이모가 되는 조카들도 되게 많고 해서 저는 3, 40대인 분들한테도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게 습관이 돼서 밖에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딱히 거리낌 없이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근데 20살에 딱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번으로 하면은 뭔가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나랑 2,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물론 대학에서 쌓인 2, 3년은 확실히 다르겠지만 되게 좋을 때다. 다 늙었어 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참 웃겨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새내기들 들어오면 마냥 애기 같고 귀여울 것 같긴 한데 그랬네요. 좋을 때다. 참 공감할 만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학교 행사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보세요. 1학년이 지나면 학교 행사도 부담이 되고 조금은 망설여지게 된답니다. 진짜 학교 내에서 신나게 놀고 공부하고 친구 만들고 연애도 하면 즐거운 대학 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2학년 2학기를 복학하면 들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무슨 행정 시스템 때문인진 몰라도 저를 가진급을 시켜놔서 저는 이제 분류는 3학년으로 되는데요. 확실히 저는 진짜 딱 그나마 1학년 2학기까지만 나름대로 과 생활에 참여하고 2학년부터는 참여를 일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으로 얼떨결에 복학을 하게 되는 지금도 세터 한 번쯤 가볼까? 새내기 배움 더 애기들 보러 가볼까? 싶다가도 에이 뭘 가? 이러면서 또 안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가지고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뭔가 귀여운 동생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집에서 장녀다 보니까 밖에서 막내 취급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빵집에 오래 붙어 있는 이유도 아직 제가 막내기 때문에 나이상으로는 제일 어려서 그 대접받는 게 좋아서 좀 새내기들이 들어올 때마다 귀여우면서도 아쉬운 그런 감정들이 늘 드는데요. 참 과생활 한 번쯤은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과생활이니까 MT든 뭐든. 근데 그걸 정말 1학년에 열심히 해야 제일 새로울 때고 제일 재밌게 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서 저도 1학년에 과생활 열심히 나름 했던 거는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새내기 분들 중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웬만하면 과생활은 한 번쯤 참여해보는 걸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나 완전 선배지라는 것 같다. 사실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걱정인 게 저희 학교는 제가 입학한 그러니까 학번부터
들어야 되는 교양이 확 바뀌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졸업하기 위해 들어야 되는 필수 교양에서 우리 학번이 최고 학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호, 16들이 들어왔으니까 밑에 후배가 두 학번이나 생겼는데 16이 들어올 테니까 요번에도 시간표를 짰는데 이제 들어야 되는 교양 중에 두 개를 듣거든요. 거기서 제가 무조건 최고 학번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꽤나 기분이 싫어요. 저는 정작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더군다나 휴학해서 복학하면 더 어리버리할 텐데 그 반짝거리는 새내기들의 눈이 선배시면 잘 아시겠다 하면서 저를 자연스럽게 팀장으로 몰아버릴까봐 그게 벌써 두려워요. 여튼 그렇네요. Just 10 minutes는 사연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새내기 때의 뭐 추억 혹은 잊고 싶은 기억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사연이 없으므로 제 얘기를 하려고요. 저는 새내기 때 잊고 싶은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나름대로 흑역사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 정도는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될 때 되게 금방, 그러니까 쉽게, 많은 사람들을 쉽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약간 내 기준에 부합만 하면 쉽게 마음을 열어버리는 금사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학생회장 오빠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회장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다른 아이들을 챙겨줘야 하고 그게 의무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딱 갓 20살에 입학을 해서 보는 선배들 중에 제일 사람들 잘 챙겨주니까 제일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을 열고 좋아하게 됐는데 참 지금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그 선배분은 저한테 일절도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들이대가지고 혼자 막 대서사실을 쓰면서 들이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차인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런 사람인데 저 그렇게 많이 차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뭐랄까 참 가끔씩 생각하면 입을 차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사람을 금방금방 좋아하게 되는 버릇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래도 나한테 뭔가를 남기긴 남겼구나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배라는 그 나보다 뭔가 더 잘 안다는 그런 안경이 씌워지니까 그냥 사람이 별로여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별로인 사람이었는데 뭐 지금 와서 얘기해서 뭐합니까? 여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흑역사 쓰시지 않길 저는 새내기들한테 그 말을 제일 해주고 싶네요. 뭐 이제 좋다고 MT 가고 이럴 텐데 엄청 재밌게 놀되 무리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의 절대 선곡은요. 20살이라는 가수의 샌디에고라는 노래를 들고 왔어요. 20살이라는 가수도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걷자 집 앞이야라는 노래로 꽤나 유명한 가수예요. 샌디에고는 그냥 늘 즐겨 듣던 노래인데 한 번도 가사를 직접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지기도 했고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라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목이 별로 안 좋지만 한 소절만 해보면 아직 난 아직 넌
16 소녀와 처럼 는 아이로 나만 never do, oh never do. 멈춰진 엽서 위로 눈물이 My Santiago, 이런 노래예요. 원곡이 좋으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원곡으로 한번 들어주시는 센스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저스트 10미닛 주제는 2월의 마지막 날에 방송을 하게 됐네요. 2년마다 돌아오나요? 2월 29일이? 여튼 영광입니다. 저스트 10미닛 주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많은 사람한테 사랑도 받겠지만 미움도 받게 되잖아요. 모두가 날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름대로 본인의 대처 방법이라던가 드는 생각들, 대처 방법 같은 걸 알려주시면은 참 방송이 알차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난 어떻게 하는 편인지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유튜브에도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링크 함께 공유할게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회복 기간이라 계속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얼른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안녕.